마술 아쿠다카와 리노스케.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의 일입니다. 나를 태운 인력거는 몇 차례나 오모리 근방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간신히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서양식 주택 앞에서 끌채를 내렸습니다. 인력거군이 꺼내든 초록 불빛을 비춰보니 쥐색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좁다란 현관에 인도인 마테란 미스라라고 일본어로 쓴 이것만은 새것으로 보이는 도자기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마테란 미스라 씨를 알고 계시는 분이 꽤 있을 것입니다. 미스라 씨는 오랜 세월 인도 독립을 도모한 캘커타 출신의 애국자이자 하산 칸이라는 유명한 바라문의 비법을 배운 젊은 마술의 대가입니다. 나는 정확히 한 달 전에 친구 소개로 미스라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정치나 경제 문제를 서로 논의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가 마술을 부릴 때는 아직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마술을 보여주십사 하고 미리 편지로 부탁해 놓고 당시 미스라 씨가 살고 있던 한적한 오모리의 변두리까지 인력거를 재촉하여 왔습니다. 나는 비를 맞으며 인력거군이 받쳐든 어두침침한 초롱불에 의지하여 문패 밑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문이 열리면서 미스라 씨 집에서 일하는 작달막한 일본인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미스라 씨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아까부터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살갑게 맞이하며 현관 막다른 곳에 위치한 미스라 씨의 방으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미스라 씨는 피부색이 새카맣고 눈이 크며 수염이 복슬복슬 나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석유 램프의 심지를 꼬으면서 호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밤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선생님의 마술만 볼 수 있으면 이깟 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나는 의자에 걸터앉으며 으스레한 석유 램프 불빛에 비친 음침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스라 씨의 방은 수수한 서양식 방이었습니다. 가구라곤 방 한복판에 테이블 하나와 벽에 걸맞은 책장이 하나, 그리고 창가에 책상 하나와 우리가 앉은 의자가 고작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자나 책상은 죄다 낡아 빠졌고 테두리에 빨갛게 꽃무늬를 수놓은 화려한 테이블 보도 역시 금방이라도 너덜너덜 찢어질 듯 실밥이 드러나 있었죠. 우리는 인사를 마치고 나서 잠시 바깥 대나무 숲에 내리는 빗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일하는 할머니가 홍차 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스라 씨는 굴련 상자 뚜껑을 열면서 한 대 피울래요? 하고 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사양 않고 굴련 한 개비를 꺼내 성냥불을 붙였습니다. 선생님이 모시는 정령 이름이 진이라고 했나요? 오늘 하시는 마술도 그 진이의 힘을 빌리는 겁니까? 미스라 씨는 자신도 굴련에 불을 붙이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향기로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진이라는 정년이 있다고 여긴 것은 이미 수백 년이나 지난 옛날 일입니다. 아라비아 나이트 시절의 일이지요. 내가 하산 칸에게 배운 마술은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수준이 조금 높은 최면술입니다. 여기 보세요. 손을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스라 씨는 손을 올려 두세 차례 내 눈앞에서 삼각형 같은 모양을 그리다가 손을 테이블 위에 대고 테두리에 빨갛게 수놓은 꽃무늬를 집어 올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얼결에 의자를 테이블 쪽으로 바싹 끌어당겨서 자세히 그 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테이블 보 안에 수놓은 꽃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스라 씨가 그 꽃을 내 코끝에 들이대자 무슨 사양 같은 숨이 턱 막히는 냄새까지 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몇 번이나 감탄의 말을 내뱉었지만 미스라 씨는 역시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아무렇게나 그 꽃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꽃은 떨어뜨리자마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집어 올리기는커녕 꽃잎 한 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요.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죠? 이번에는 이 램프를 보세요. 미스라 씨는 이렇게 말하며 테이블에 놓인 램프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 순간 어찌된 영문인지 램프는 마치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 곳에 자리 잡고서 유리 뚜껑을 축 삼아 힘차게 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간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불이라도 나면 큰일인데 싶어 몇 번이나 조마조마했지만 미스라 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점점 빨라지는 램프 회전을 눈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램프 덮개가 바람을 일으켜 돌고 있는 동안에도 한가운데의 노란 불꽃은 전혀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램프 회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마치 돌지 않은 듯 주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램프는 원래 모습대로 유리 뚜껑 하나 뒤틀린 데 없이 테이블 위에 얌전히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이런 것 좀 아이들 눈속임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 더 보여드리죠. 미스라 씨는 뒤돌아서 벽에 세우던 책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쭉 뻗으며 나오라는 듯 손가락을 까닥이자 이번에는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이 한 권씩 들썩이더니 저절로 테이블 위까지 날아왔습니다. 흡사 여름밤에 한데 날아다니는 박쥐처럼 책 날개를 활짝 펼치며 팔랑팔랑 공중을 너울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나는 권련을 입에 문 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으스레한 램프 불빛 속에서 여러 권의 책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다가 사뿐히 하나씩 테이블 위로 날아와 피라미드 모양으로 켜켜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모두 테이블 위로 날아왔나 싶었는데 이내 곧 처음에 날아온 책부터 들먹거리더니 원래 있던 책장으로 차례차례 다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재미났던 것은 가제본한 얇은 책 한 권이 역시나 날개 달린 듯 표지를 펼쳐서 두둥실 날아올라 잠시 테이블 위에서 원을 그리다가 벼랑간 페이지가 펄럭거리더니 곤두박질 치며 내 무릎 위로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싶어 손으로 들어보니 아니 그것은 내가 일주일 전에 미스라 씨에게 빌려준 기억이 있는 새 프랑스 소설책이었습니다. 책 오랫동안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미스라 씨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산더미처럼 쌓인 책이 모두 테이블 위에서 책장으로 날아간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막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잠시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스라 씨가 말한 내 마술은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퍼뜩 생각났습니다. 진작부터 익히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선생님의 마술이 이렇게나 신기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농담은 아니시겠죠? 무렴 할 수 있고 말고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미스라 씨는 말을 하다 말고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보며 느닷없이 진지한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다만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산 칸의 마술을 배우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마술만 가르쳐 주신다면요. 미스라 씨는 나를 못 믿어하는 눈초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짐받는 것도 무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대범하게 받아들이며 그럼 가르쳐 드리죠. 그렇지만 아무리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도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나는 마술을 배운다는 기쁨에 미스라 씨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내 인사 따위는 개의치 않고 미스라 씨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일하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 여기서 손님이 주무실 테니 잠자리 좀 준비해 주세요. 나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권련제를 트는 것도 잊은 채 석유램프 불빛에 어른거리는 미스라 씨의 온화한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미스라 씨에게 마술을 배운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날도 역시나 비가 추적추적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나는 긴자에 있는 클럽의 한 방에서 대여섯 명의 친구와 난로 앞에 앉아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쿄 번화가라서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도
정신없이 오가는 자동차나 마차 지붕을 적신 탓인지 그 오모리의 대나무 숲에 몰아치던 서산한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밝은 전등빛이나 커다란 모로코 가죽 의자, 또 반질반질 윤이 난 쪽매마루 같은 화사한 방 안 분위기는 보기만 해도 정령이 나올 것 같은 미스라 씨의 방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죠. 우리는 굴련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잠시 사냥이며 경마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피우다만 굴련을 난로 안에 집어던지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요즘 마술을 배운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때? 오늘 밤 우리 앞에서 한번 보여주지 않을래?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술의 대가처럼 쾌히 응수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너한테 모두 맡길 테니까 어중이 떠중이 같은 마술사가 흉내낼 수 없는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어. 친구들은 모두 찬성이라며 자신들 의자를 바싹 끌어당기고 재촉하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잘 봐라. 내가 부리는 마술에는 속임수도 조작도 없으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양손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난로 안에서 활활 타고 있는 석탄을 마구잡이로 손바닥 위에 집어 올렸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던 친구들은 이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잘못 옆에 갔다가 화상이라도 입으면 큰일이라는 듯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바닥 위에 석탄불을 잠깐 일동의 눈앞에 내밀고 나서 힘껏 쪽매 마루에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 내리던 빗소리를 압도하며 또 다른 빗소리가 후드득 후드득 바닥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빨갛게 달궈진 석탄불이 내 손바닥에서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금화가 되어 비처럼 쏟아지며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꿈을 꾸는 듯 한동안 을이 빠진 채 박수치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나는 뽐내듯 실실 웃으며 조용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게 전부 금화 맞아? 마술을 부린 지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겨우 정신이 돌아온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진짜 금화야. 못 믿겠으면 손으로 만져봐. 설마 화상을 입거나 하진 않겠지? 친구 한 명이 바들바들 떨며 바닥 위에 금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금화 맞네. 거기, 야, 이리 와봐. 빗자루랑 쓰레받기 들고 와서 이거 전부 쓸어 담아. 친구가 시킨 대로 일하는 아이는 잽싸게 바닥 위에 금화를 썰어서 두루룩하게 높은 테이블 위에 수북이 올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은 테이블 주위에 빙 둘러서서 저마다 내 마술을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좋기 20만 엔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더 될 것 같아. 싸구려 테이블이었다면 부서졌을지도 몰라. 정말로 대단한 마술을 배웠구나. 석탄불이 바로 금화가 되다니. 이러다간 일주일도 안 돼서 도쿄 제1의 갑부가 되겠는걸? 하지만 나는 가만히 의자에 기대앉은 채 너것이 권린 연기를 내뿜으며 내 마술은 일단 욕심이 생기면 두 번 다시 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금화도 너희들이 본 이상 다시 원래대로 난로 안에 집어넣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내 말을 듣더니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한사코 반대하며 이렇게 많은 금화를 도로 석탄으로 되돌린 것은 너무 아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스라 씨에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난로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교활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친구 한 명이 얼굴을 들이대며 코웃음 쳤습니다. 너는 지금 이 금화를 도로 석탄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이러다가 서로 입만 아프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내 생각에는 이 금화를 미천 삼아 우리랑 트럼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일 너가 이기면 석탄으로 만들던 국을 끓여 먹던 마음대로 처리해.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여기 있는 금화를 다 넘겨주는 거야. 서로 명분도 쓰고 어때? 괜찮은 제안이지? 그래도 나는 친구의 제안이 내키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는 더욱더 조롱하듯 나와 테이블 위에 놓인 금화를 교활한 눈빛으로 번갈아 보며 거듭 재촉했습니다. 너가 우리랑 트럼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금화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 그렇다면 마술을 부리려고 욕심을 부렸다는 너의 결심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눈꽃만큼도 그 금화가 아까워서 석탄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럼 트럼프를 하면 되잖아.
한참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나는 그 친구 말대로 테이블 위에 쌓인 금화를 밑천 삼아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대환영이었죠. 즉각 트럼프 한 벌을 가져오게 한 다음 친구들은 방 한 구석에 있는 카드 게임용 테이블에 빙 둘러앉아 그때까지도 망설이고 있던 나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잠시 친구들을 상대로 하기 싫은 트럼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밤은 희한하게도 카드에 별 재주가 없던 나였지만 거짓말처럼 하는 쪽쪽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가 붙어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거의 무아지경으로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나한테 있는 금화를 한 푼도 남김없이 깡그리 빼앗을 속셈으로 트럼프를 권한 것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따기만 하자 더욱더 안달복달하며 얼굴색이 바뀔 정도로 승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구들이 안간힘을 써도 나는 한 번도 지지 않았을 뿐더러 마침내 갖고 있던 금화와 맞먹는 돈을 모조리 따버렸습니다. 그러자 아까 그 교활하다는 친구가 미친 듯이 펄쩍 날뛰며 내 앞에 패를 들이밀면서 다시 제안했습니다. 더하자. 나는 내 재산을 전부 걸겠어. 땅떼기도 집도 말도 자동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걸게. 그 대신 너는 그 금호랑 지금까지 너가 딴 돈 몽땅 거는 거야. 자, 한판 붙자. 나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일 재수 없이 진다면 테이블 위에 쌓인 산더미 같은 금화랑 내가 애써 딴 돈까지 모두 친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따기만 하면 나는 친구의 전 재산을 단번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술을 써먹어야지 힘들게 마술 배운 보람을 어디다 써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자 애간장이 탔습니다. 여차하면 마술을 부릴 요량으로 순순히 응나겠죠. 좋다고 먼저 너부터 까봐. 구, 킹. 나는 이겨서 들뜬 마음에 소리 지르며 얼굴색이 창백해진 친구 눈앞에 뽑은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 속의 킹이 마치 홀령이 깃든 것처럼 왕관선 머리를 쳐들며 위험 있게 칼을 찬 모습으로 불쑥 카드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희죽희죽 불길한 미소를 띠고는 할머니 손님이 집에 가시니까 잠자리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무슨 영문인가 싶어 멍하니 있었는데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까지 그 오모리의 대나무 숲에 몰아치던 서산한 빗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정신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나는 으스레한 석유 램프 불빛 아래에서 마치 카드 속 킹 같은 미소를 머금은 미스라 씨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던 굴련제도 떨어지지 않고 길게 붙어있는 모습으로 봐서 내가 한 달이 지났다고 여긴 것은 겨우 2, 3분 사이에 꾼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2,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상 칸의 마술 비법을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 자신에게나 미스라 씨에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내 마술을 부릴 생각이라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직 수행이 덜 되었습니다. 미스라 씨는 딱하다는 듯 쳐다보며 테두리에 빨갛게 꽃무늬로 수놓은 테이블보 위에 팔을 괸 채 조용히 나를 나무랐습니다.